여러분, 들리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지만, 출석은 꼭, 네, 여러분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출석 꼭, 네, 잘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다시 아까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실제 연구 결과들이 실제 여러분들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나중에는 꼭, 네, 그게 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꼭 잘, 네,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에 이제 기존의, 네, 욜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고, 슬라이드도 잘 보이시죠? 네,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욜로 기존의 모델들이랑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네.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욜로 V5와 V8이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욜로 V10도 나오고 최근엔 12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S 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임프로브드 욜로 V8 자율주행을 위해서 우리가 특히나 애드버스 워드 컨디션 관점에서 이렇게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또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라이트 버전까지 이 두 개가 우리가 제안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프레션, 리콜, F1 스코어, MAP50, MAP5095는 디텍션 성능 관점, 그리고 얘는 모델 이피션시 관점으로 보면은 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욜로 V5, V8, V10, V12 사실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코 데이터셋 기준이 좀 이제 우리가 제너하게 쓰는 그런 기준이고 다른 데이터셋 관점에서 과연 얘네들이 이렇게 가면서 항상 성능이 좋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얘네들 네 개를 보면은 네, 욜로 V8이 조금 더 이제 성능 차원에서 좀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욜로 V10도 좀 좋고요. 네, 그리고 뭐 V12, V5, V5은 좀 안 좋네요. 상대적으로. 다만 이제 파라미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V8이 조금 더 컴플렉시티도 높고 그리고 G플랍스도 많고요. FPS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사실 파라미터 수는 지금 얘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가장 이제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G플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가장 V12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가장 좀 이제 컴플렉시티가 낮다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FPS는 지금 나머지 세 모델에 비해서 이제 V5 버전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파라미터랑 G플랍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지는 않지만 FPS는 오히려 V5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 성능 차원에서는 V12 좋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인프로보드 연로 V8, V5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제한되었던 연구는 V5를 기준으로 제한되었고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여기도 보시면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수는 오히려 이렇게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오히려 지플랍수는 이제 좀 많이 높아져 5배가 됐네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그 연산량이 좀 많이 많아졌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FPS도 이제 확실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성능은 확실히 이렇게 좋아졌는데 디텍션 성능은 좋아졌지만 이 두 개 지플랍스랑 FPS 관점에서는 이제 확실히 안 좋아졌다. 이제 저희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V8을 기준으로 사실 개발이 된 거였고요. 이제 확실히 디텍션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예, 보이시는 것처럼 63에서 이제 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는 한 65, 그리고 SCS 같은 경우에는 한 66.7, 그리고 리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아졌죠. 45.06에서 이 정도로 좋아지고, F1 스코어도 이제 52 대비 우리가 이렇게 좋아졌고요. MAP 50이나 5095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파라미터랑 지플랍스 관점에서 볼까요? 지금 VA이시니까 이 관점. 우선 저희 걸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이제 저희 라이브 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우선 파라미터가 튜닝을 통해서 모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원래 11.5메가인데 지금 9.7 정도로 가벼워졌고 연산량도 원래는 68인데 기존 파라미터 세팅으로는 이제 우리가 25.5로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FPS도 46.87인데 51.8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튜닝을 가지고 그리고 아키텍처 파라미터들의 스케일링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는 동일하되 사실 이 구조는 동일하되 각각의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금 더 잘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그 모델 이피션시가 확연히 좋아졌고요. 반면에 성능은 사실은 성능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성능 하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성능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께 가장 좋죠. 리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좋습니다. 예, F1 스코어도 그렇고, MAP 509도 그렇고, MAP 50이랑 509도 그렇고, 저희께 확실히 저희만 29점대가 넘습니다. 29%가.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V8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파라미터가 더 가벼워졌어요. 모델이 더 가벼워졌어요. 튜닝도 하고 이렇게 잘 하다 보니. G 플러스도 확실히 낮아졌고요. 그리고 FPS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V8에서 우리가 욜로 SCS를 개발하고 파라미터 스케일링까지 가니 이렇게 지금 성능은 확실히 모델 이피션시까지 좋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그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모델 구조 개선 그리고 파라미터 스케일링까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네. 그래서 욜로 모델 비교로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성능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다른 부분이라고 좀 결과를 좀 더 볼까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일반화된 성능을 조금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인고 하니 지금은 우리가 욜로를 가지고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개발하고 다른 욜로들과 이제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관점에서 보면은 욜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델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제 RTDTR. RTDTR은 이제 룰로만큼 꽤나 이제 쓰이는 이제 제너럴한 이제 원스테이지입니다. 원스테이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티브 디텍션 관점에서 투 스테이지랑 이제 원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제 욜로랑 DTR은 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 스테이지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RTDTR 고려했고 이제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까지 V2S까지 네,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고요. 실제 이제 RTDTR도 제너럴하게 잘 쓰이고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조금 더 제너럴한 일반 성능을 위해서 우리가 꼭 다운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맑은 상황, 조금 더 일반 그 학습 그 이미지도 많고, 이제 그래서 BDT 100K 데이터셋 중 클리어 웨더까지 같이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거는 다운 데이터셋이었지만, 이제 BDT 100K 클리어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제안한 거고, 이 부분이 기존의 율로 버전 S고, RTDTR의 V1 버전 S랑 V2 버전의 S.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타겟으로 한 다운 데이터셋. 또 확실히 이제 예, 성능이 조금 안 좋죠. 율로 V8S보다 성능이 좋은 건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고, RTDTR 같은 경우는 성능 하락이 확실히 발생합니다. FPS도 사실, 네, 크게 이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FPS도 좋고, 예, MAP50이랑 MAP509 성능이 좋다. 그 다음, 이제 BDD 100K 클리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32.4, 36.7, 37 해가지고, 사실, 예, 저희가 가장 유사한 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율로 V8S랑은 좀 살짝, 예, 좋은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기법 대비 확실히 좋다. 그리고 여기 21, 20.73, 예, 살짝 좋아지고요. 네, 여기도 살짝 얘는 조금 이제 FPS는 조금 하락되고 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파라미터랑 우리가 G 플러스는 아까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이제 DTR 같은 경우 확실히 네, 파라미터 수가 좀 헤비해요. 그리고 연산량도 많고 예. 그래서 우리가 원스테이지 디텍터 관점에서 제너럴한 우리가 일반화 성능조차도 확인을 했고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성능이 좋다를 확인을 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몇 개 생략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모델 에피션시랑 다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카로 해석해야 되고, 얘를 펄스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욜로 VA 같은 경우에는 카도 했고 이제 펄슨도 했지만 카를 한 개 더 만들어 버렸어요. 디텍션이 이제 한 개 더 됐어요. 그래서 미스 디텍트인 거죠. 미스 디텍트. 디텍트를 한 개 잘못했다. 얘는. 근데 RTDTR V2S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는 잘 디텍트 했으나 이 사람을 디텍트 못했어요. 이제 얘는 디텍트를 아예 못한 거죠. 얘는 미스 디텍트가 하나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잘 디텍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눈이 많이 온 이제 복잡한 환경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미스 디텍트가 이제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기 RTDTR은 아예 디텍트를 못하기도 하고, 저희는 디텍트를 정확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카, 여기 카, 여기 카가 있는 트럭이 있는데 트럭 한 대. 지금 RTDT라는 여기 트럭을 우리가 캐치를 못했고, 그리고 여기 기존의 오리지널 욜로 버전 8은 여기 카를 잘못 디텍트 했어요. 잘못 디텍트. 미스 디텍트예요. 네. 이런 샌드스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이 퍼포먼스는 이러한 제너럴한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고, 이제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에서는 이게 실제 디텍트한 거죠. 우리가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 카메라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때 딱 뭔가를 디텍트할 때 이제 이걸 보고 캐치하는 거죠. 네. 실제 자율주행 관점에서 사실 이런 관점은 아주 크리티컬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있는데 캐치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텍션을 잘하는 거는 이제 아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스 디텍트하는 것도 뭐 크리티컬하죠. 이게 트럭만 해야 되는데 카까지 같이 고민해서 계산이 돼버린다든가 지금 카가 이제 두 개로 겹쳐 보이죠.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꽤나 이제 실제 자율주행에서 중요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트레이드오프를 살짝 한번 요약해서 보면 한번 좀 보면은 지금 이게 FPS랑 이제 MAP 오온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이제 FPS가 좋다는 거는 빠르게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가 딱 있을 때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 얘는 디텍션이 높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RTDTR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 데이터셋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FPS도 안 좋고, 성능도 안 좋고, 이제 이렇게 둘 다 올라가는 게 사실 성능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겠죠? 이제 욜로 기존의 VOS 같은 경우에는 FPS는 좋으나 이제 디텍션 성능이 안 좋고, 이제 그리고 인프로브 욜로 V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텍션 성능이 좋으나 사실은 FPS가 좀 안 좋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좀 향상이 됐습니다. 디텍트도 향상되고, 이제 FPS도 좋고. 그래서 이제 디텍션 어큐러시랑 우리가 모델 이피션시 관점에서 이제 가장 슈퍼리어한 트레이드오프 성능을 보인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또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 조선이잖아요. 스마트 조선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우리 SAR 베이스 쉽 디텍션 연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석사과정 학생이랑 작년에 해외학회로 이제 냈던 연구인 거고, 사실 우리가 조금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어떤 걸 하고 싶냐면 그 욜로 V8 우리가 SCS를 개발했는데, 과연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일종의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또 성능 개선이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타겟으로 본 건 이제 위성 관점에서 좀 봤어요.
이제 위성 관점에서 이게 SAR이라 그래가지고 Synthetic Aperture Radar.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셋을 좀 설명을 하면은 SAR Ship Detection Data입니다. 그래서 SSDD라고 얘기를 하는데 SAR은 Synthetic Aperture Radar. 해가지고 위성에서 어퍼처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게 다 배예요, 배. 배입니다, 배. 여기 중간에 막 배가 있네요. 네. 위성 이제 영상 통해 가지고 이제 배를 디텍트 하는 겁니다, 십을. 그래서 한 1100장 정도의 위성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그 1100장 이미지 중에 그 배가 한 이제 2500개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이미지 이렇게 뭐 이게 배가 맞다면 한 4개 정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이미지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그 SAR 그 배 디텍션으로 이제 제너럴하게 좀 쓰이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피셜하게 리리즈가 잘 되어 있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들을 좀 고려를 했어요. 위성 그 이미지의 레졸루션이라든가 뭐 평광, 왜냐면 레이더 싸니까. 그리고 이제 각 그 해안의 뭐 환경이라든가 이제 특징들을 좀 잘 고려한 이미지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SCS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 사실 성능 향상이 보다는 조금 더 그 컴플렉시를 좀 더 낮추려고 우리가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C 다운 모드를 바꿨어요. 왜냐면 사실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위성은 이제 그 복잡도 이런 부분이 모델 에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이런 파라미터 모델이 헤비한 용량을 많이 차지할 거고요. 연상량이 많으면은 컴플렉시티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배터리 소모를 크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배터리를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좀 제한적이죠, 사실 예시상초. 지상에서 하면 이제 전력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쓸 수도 있는 환경이 있지만 위상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애쉬다운 모드를 도입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를 디텍션 할 때 과연 욜로를 V8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 보면은 기존의 욜로 버전 5S랑 욜로 버전 8S랑 저희가 SC 다운 모듈을 추가한 인플로드 욜로 V8S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프레이션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살짝 좋아졌지만 리콜은 살짝 안 좋아지고 MAP 50은 비슷하고 이제 MAP 509는 살짝 좋아지긴 했네요. 사실 유사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FPS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한 20% 이상 개선이 됐고요. 파라미터 수도 더 작아졌고요. G플랍스도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델 에피션시가 이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전의 V8에 비해서 성능은 유지하되 모델 에피션시가 이제 확연히 좋아졌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 에피션시가 크게 좋아졌어요. 보시면은 기존의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S다운 모델을 봤을 때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FPS 증가량이 10% 이내입니다. G플랍스도 10% 감소 이내고 근데 지금 FPS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네, 그렇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실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캐치를 한 거고, 뭐, 사실 그 디텍션 성능은 어느 정도 다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SAR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배를 잘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욜로를 V8을 사용하고 우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욜로 V8의 우리가 관점에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이제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제너레이티브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여러분 생성형 AI 뭐 또 아실 거고, 최근에 우리가 이미지 많이 생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기술적 관점에서 조금 살짝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조금 재밌는 연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증권 관점에서 한 연구를 조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네, 실제 활용을 해보실 만한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저희 연구실 학부 연구생 출신은 이제 졸업생 출신과 같이 이제 진행한 연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Novel Learning Framework with Generate AI X-ray Images 해가지고 DNN-based X-ray Security Inspe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e AI를 조금 활용한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생성형 AI 이미지를 그걸 엑스레이 그 디텍션 관점에서 이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 아마 공항에 아마 가시면은 많이 활용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NN based X-ray security inspection. 그 공항이나 항만 같은 데서는 사실 저희 이제 여러분 다 이미 아시죠? 저희 이미 그 공항 출입국 그 할 때, 출입할 때 이 저희 가방 다 검사하잖아요. 그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 그 선생님들이 좀 하시죠? 보통 퍼스널로 합니다. 퍼스널로. 퍼스널로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근데 이제 항상 요새 뉴스에도 보고 뭐 김해공항도 그렇고 인력이 항상 부족하죠, 사실은. 그 인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피로도가 높고 하면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이러한 그 엑스레이 이미지 디텍트조차도 우리가 엑스레이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나중에 우리가 뭐 자율주행, 뭐 퓨처 모빌리티 시스템도 그렇고, 나중에 뭐 버스도 그렇고 등등, 예.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인공지능을 조금 잘 활용해서 이제 보안 검사를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꽤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 도입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보안 관점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엑스레이 시큐리티 인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우리가 좀 프로이빗 아이템, 뭐 이 건이나 이제 뭐 칼이나 렌치나 이런 해머 등 이런 프로이빗 아이템 금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엑스레이 DNA 기반의 엑스레이 시큐리티 인스펙션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벤치마킹 데이터셋으로 아까 우리 자율주행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사실은 이제 GD 엑스레이나 SI 엑스레이나 OPI 엑스레이 그 세계적으로는 좀 중국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얘가 그렇게 오픈돼서 잘 사용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좀 보안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자, 이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좀 제너럴하게 인터내셔널하게 사용되는 거를 저희가 구하기는 좀 쉽지 않았었고요. 음, 그리고 특히나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 제한적이에요, 좀. 그 라벨링도 어렵고 데이터 수집 자체도 어렵고 네, 이런 환경이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국내 AI 허브를 통해서 조금 AI 허브에 있는 그런 이미지 셋을 이렇게 활용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제한적인 이미지 데이터셋 환경에서 이제 욜로 V8처럼 이제 그 성능 아키텍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할 수도 있지만 아예 지금 데이터가 조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좀 데이터 증강을 조금 잘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할 건데 좀 생성형 AI, 요새 이제 핫하신 이제 생성형 AI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조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실제 요새 여러분들 그 3D 프린팅도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런 상황인 건데, 한 개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너럴 AI 기반의 데이터 증강 해가지고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리얼 월드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허브도 그렇고 이런 GD 엑스레이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공항이나 이런 데서 준비한 이런 데이터셋 실제 데이터 사진인 거죠. 그런 사진 가지고 우리가 DNN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DNN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셋에 디펜던트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그대로 우리가 학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DNN으로 학습한 모델이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로 만들어진 이제 실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향후에 생성형 AI로 이미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유해 물품들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퓨처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제너레이트 AI 가지고 우리가 실제 쉽게 만약에 이러한 그 금지 품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금지 품목들에 대해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과연 그러니까 그 디텍트를 잘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 we detect the product items 해가지고 made by commercial GAI. 과연 잘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이미지 자체가 필요한 거죠. 생성형 AI로 만든 이제 프로이빗 아이템, 이제 이러한 동일한 상황의 이미지들 해가지고 저희는 총 이렇게 뭐 나이프 이렇게 6가지를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그 제너럴하게 이제 사용이 됐던 그 달리3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이미지 생성을 위해서.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너럴하게 조금 만들었어요. 프롬프트를 엑스레이 이미지 over box containing a private item. private ite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6가지. 그리고 this image is in the style typically seen by airport. 시큐리티 퍼스널 해가지고 실제 공항에서 좀 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그 만든 이미지들이 이제 이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실제 리얼월드 엑스레이 이미지로만 학습한 데이터가 과연 얘네들 잘 디텍트 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럼 과연 그 성능을 좀 더 향상시켰을 때는 어떤 관점을 가장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조금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셋을 조금 더 그 가치해가지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건데, 리얼 월드뿐만 아니라,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이런 이미지를 같이 학습해서 이렇게 학습하자. 그러면은 얘가 학습하면서 이제 리얼 쪽으로부터 얻은 피처도 학습할 수 있고, 이러한 생성형 AI로부터 얻은 이러한 그 창조된 그러한 피처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그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우선은 사실 카피 페이스트 아구멘테이션까지 같이 썼어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좀 이따 바로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제 과정 자체는 처음에 프롬프트 인풋을 가지고 이런 동일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리3를 활용해서 GAI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미지를 만들었고 여기다 조금 더 우리가 리얼한 상황을 좀 반영해서 왜냐면 그 겹치는 상황까지 잘 고려하기 때문에 카피 페이스트 증강기법까지 해가지고 카피 페이스트 이미지까지 같이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GAI로 만든 카피 페이스트 아그멘티드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 셋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AI 허브로부터 리얼월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고 얘네들을 적절히 우리가 합쳐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 영향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리얼월드 테스트도 따로 하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테스트도 따로 해가지고 과연 이 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는 어떻게 있냐. 왜냐면 사실 그 리얼드만 너무 많으면 이제 얘는 잘 디텍트 하겠지만 얘를 잘 디텍트 할 수 없을 거고요. 예, 반대로 또 얘만 너무 많으면 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를 우리가 둘 다를 잘 캐치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비율을 조정하면서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성능을 이제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학습하는 이미지 수를 좀 조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카피 페이스트 아그멘테이트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실제 우리가 나중에 캡손이나 이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실제 학습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또는 이미지가 아무거나 있으면, 네,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얘는 칼이야. 얘는 망치야.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퍼스널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 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이블링. 그래서 레이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총이야. 이렇게 사람이 보통 레이블링 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일손이 너무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레이블링 툴도 있습니다. 레이블링 툴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 레이블링 툴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면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잘해가지고 레이블링을 만들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렇고,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 페이스트 증강 기법.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때, 지금 이 이미지 하나가, 이 박스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레이블링 툴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총이다, 이렇게 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레이블링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리얼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멘테이션 기법, 카피 페이스트 시그멘테이션 기법을 좀 도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얘 두 개를 적절히 분리해서 이제 나중에 그 데이터 시그멘테이션까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들 이미지를 적절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칼이랑 총이랑 두 개 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리얼리틱한 이미지가 됩니다. 리얼리틱한 이미지가 되면서 데이터도 우리가 더 증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강한 것도 우리가 라벨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게 카피 페이스트 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제너레이티브 AI가 생성한 이미지고 얘는 그대로 우리가 다리 E3가 생성을 한 거고요.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 아그멘테이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까지 만든 상황이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을 총 6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넘버 오브 트레이닝 이미지 수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논 카피 페이스트 제너레이트 AI부 얘는 카피 페이스트 제너레이트 AI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로만 학습한 경우 그리고 카피 페이스트까지 한 이와 같은 이미지 얘가 논 카피 페이스트고 얘가 카피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모델 1 같은 경우, 이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이 알파라는 거는 그 이미지 수를 변하면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알파가 0이면 이런 이미지
없고, 이제 이 이미지만 학습한 거고요. 그리고 알파가 만약에 우리가 100이면 이제 이런 이미지 100장, 그리고 또는 카피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미지 100장으로 같이 학습했다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델 1은 리얼 월드 천장을 우리가 이 알파를 점점 증가하면서 학습한 거고요. 논 카피 페이스트 기준으로. 그리고 모델 2는 리얼 월드 만장이랑 이 알파를 점점 증가하면서 학습한 경우, 모델 3은 이제 가장 맥스인 35,000개의 학습 그 리얼 월드랑 이 알파를 증가하면서. 그리고 모델 1, 2, 3이 이제 논 카피 페이스트의 제너레이트 AI를 같이 학습한 경우고, 그리고 모델 4, 5, 6 같은 경우가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로 학습한 경우입니다. 카피 페이스트로. 그래서 논 카피 페이스냐 카피 페이스트의 차이도 조금 더 리얼리틱하게 반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결과를 보면 모델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모델 1, 2, 3이 논 카피 페이스트, 모델 4, 5, 6은 이제 카피 페이스트, 그리고 이제 1, 2, 3 보면은 만이냐, 천이냐, 만이냐, 35,000이냐, 이런 차이. 그리고 테스트 셋 자체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은 그렇게 하되 테스트 셋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총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 셋이 리얼드 이미지를 가지고만 테스트한 경우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모델 얘가 1사 천장으로 학습하면서 우리가 그 트레이닝 제너럴 AI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렇게 0에서 300으로 점점 증가시켰고 얘는 만장, 얘는 35,000장 해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성능은 증가를 하지만 그 제너럴 AI 이미지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았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증가할수록 뭐 당연히 성능이 증가하겠죠. 좋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카피 페이스트 제너레이트 AI브 테스트 셋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0에서부터 300 이미지까지 변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모델 1, 2, 3, 4, 5, 6 다 얘가 0일 때 지금 디텍션 성능이 거의 0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이 얘기는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건데 지금 리얼 월드로만 이렇게 학습하면은 얘를 아예 디텍션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은 아까 이거에 대한 대답인 거죠. 과연 얘로만 학습을 한 게 얘를 디텍트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AI로 지금 이 시큐리티 인스펙션이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장으로 되면, 그 하나도 학습을 안 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뭐 100장 정도만 학습을 하더라도, 네, 100장 정도만 학습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300장까지 정도는 이렇게 학습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델 4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경우인 거죠. 천장, 만장, 뭐 35,000장인데, 확실히 이 부분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모델 6 같은 경우에도 꽤나 좋아졌어요. 4도, 5도 그렇고, 하고, 사실은 1, 2, 3이랑 이렇게 4, 5, 6의 차이는 사실은 확실히 카피 페이스트를 한 게, 그 이미지 수는 동일하지만, 카피 페이스트가 확실히 그, 디텍션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제너레이트 AI 이미지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은 이제 얘를 이제 디텍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미지 수를 늘려가면은 300장 정도까지 되면은 꽤나 우리가 좋은 성능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성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능도 같이 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 제너레이트 AI 이미지 디텍션 관점에서는 사실 모델 4가 가장 좋으나 근데 사실 모델 4는 그 이 리얼월드 자체에서는 조금 천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성능이 안 좋죠. 그래서 오히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좋은 경우는 이 경우 모델 6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 성능이 좋고요. 여기서도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차원에서 우리가 확실히 얘기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생성형 AI로 안 한 이 프로이빗 아이템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디텍트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 이 생성형 AI 이미지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이미지만 또 학습하면은 얘의 성능이 또 안 좋아지니, 이제 같이 적절히 유지해서 이 두 개의 성능을 리얼이랑 그 생성형 AI 성능까지 다 같이 이제 우리가 끌어올린 그러한 연구가 이제 필요함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은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트리플 AI 논문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LMM을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려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뭐 간단히 남은 시간 동안 살짝만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그 프롬프트를 조금 더 어떻게 디테일하게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카피 페이스트라든가 레이블링까지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레이블링 툴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레이블링 툴의 정확도도 사실 과연 우리 사람이 하는 것만큼 충분하냐?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럼 그런 레이블링조차도 우리가 생성형 AI로 새로 이미지를 만들면 생성형 AI가 그 이 다리 3가 레이블링까지 해주진 현재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레이블링 성능까지 우리가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종의 두 단계 체인 제너레이션 프롬프트 이런 기법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조금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을 조금 실제 중요한 관점에서 조금 봤어요. 그 실제 연구나 산업계에서 쓰이는 관점에서 요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그 사실은 실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실제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처럼 네,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거니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오늘 수업 시간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시부터는 다른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강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그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